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한반도의 고요한 새벽을 찍고 포탄이 쏟아지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걷어내고 지정학적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결코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의 거시적인 팽창 전략, 마오쩌둥의 병력 지원, 그리고 김일성의 야욕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치밀하게 계산된 공산 진영의 기습 타격 시나리오였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은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완벽한 시그널이었죠. 여기에 고무된 김일성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무려 48번이나 오가며 스탈린의 전차 지원과 마오쩌둥의 참전 약속을 받아냅니다. 전쟁은 이미 장기판 위에서 결론이 난 상태로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타임랩빗입니다. 오늘 우리는 3년간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20세기 가장 끔찍했던 대리전이자 국제전인 6.25 전쟁의 1129일을 팩트체크합니다.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감성팔이는 버리겠습니다. T-34 전차와 바주카포의 스펙 차이,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은 상륙작전, 그리고 영하 30도의 개마고원에서 맞붙은 첨단 화력과 인해 전술의 충돌까지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차갑고 기계적인 군사 데이터로 6.25 전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전쟁 초기 남북한의 군사 데이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완벽한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주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전차 부대를 짓밟았던 소련제 최신형 T-34 전차였습니다. 경사진 장갑과 85mm 주포를 장착한 이 괴물 전차 240이 대가 38선을 넘어 밀고 내려왔습니다. 반면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습니다. 적 전차를 파괴할 대전차 무기라곤 미군이 쓰다 버린 이 점 36인치 바주카포가 전부였는데 이 구형 무기로는 T-34의 두꺼운 전면 장갑에 흠집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공군력은 더 참담했습니다. 북한이 야크구 전투기와 일류신-2 10폭격기 등 211대의 항공기를 띄울 때 국군은 훈련용 경비행기 22대에 폭탄을 손으로 안고 타서 떨어뜨리는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병력 역시 북한 20만, 남한 10만으로 물리적 방어가 불가능한 수치였죠. 국군은 전체 수류탄을 들고 6탄으로 뛰어들며 저항했지만 강철과 피와 살의 대결은 데이터 그대로 잔혹했습니다. 개전 불과 3일 만인 6월 28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군 지휘부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겠다며 피난민과 아군 주력 부대가 아직 강북에 남아있는데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버린 겁니다. 퇴로가 끊긴 국군 44,000명의 병력이 강북에서 공중분해되었고 중화기와 차량의 70%를 고스란히 버려야 했습니다. 초기 방어 시스템의 완벽한 붕괴였습니다. 미국은 다급하게 주일 미군 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오산으로 파견합니다. 미군은 오만했습니다. 미군이 깃발만 꽂아도 북한군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7월 5일 오산 전투에서 스미스 부대는 북한군 T-34 전차 부대에 무참히 짓밟히며 6시간 만에 괴멸당합니다. 미군 역시 아시아의 이름 모를 군대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한 달 반 만에 한반도의 90%를 집어삼킵니다. 국군과 미군은 경상도 일대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 워커라인까지 밀려납니다. 뒤에는 바다뿐인 절대절명의 위기. 미 제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장군은 무정의에 대고 피를 토하듯 명령합니다. 버티거나 아니면 죽어라. 스탠드 오어 다이. 후퇴는 없다. 가로 80km, 세로 160km의 이 좁은 방어선 안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꾼 끔찍한 소모전이 벌어집니다. 8월 다부동 전투, 국군 제1사단은 대구로 진입하려는 북한군 전개 3개 사단의 파상 공세를 맨몸과 백병전으로 막아냅니다. 삼봉우리의 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바뀌는 혈투였죠. 이때부터 미군의 압도적인 항공 화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B-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 편대가 출격해 하루에만 수천 톤의 네이팜탄과 융단 폭격을 낙동강 일대에 쏟아부었습니다. 폭탄이 터질 때마다 산 하나가 통째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기계적인 항공 화력 데이터가 북한군의 물량 공세를 문자 그대로 잿더미로 갈아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낙동강에서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벌어지던 1950년 9월 15일 새벽,
전 세계 군사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판을 뒤집은 기적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군사 데이터 관점에서 인천은 최악의 상륙 지점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무려 9m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썰물 때는 갯벌이수 킬로미터나 드러나 전함이 갇혀버립니다. 상륙 가능한 시간은 한 달에 단 며칠, 하루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조차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맥아더는 적 역시 인천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그 심리적 허점을 찔렀습니다. 사전에 투입된 국군 첩보부대의 엑스레이 작전으로 기로의 위치와 해안포 데이터를 완벽히 수집한 후 미 해군 함대 261척과 7만 5천 명의 해병대가 인천 앞바다를 뒤덮었습니다. 함포 사격이 월미도를 평평하게 깎아내린 뒤 해병대가 방파제를 넘어 상륙에 성공합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보급선과 허리서울가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남쪽 낙동강에 몰려있던 북한군 주력 부대는 퇴로가 차단된 채 도간에 든 쥐가 되어 괴멸했습니다.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했고 기세를 몰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10월 말 국군 선발대가 마침내 압록강 연안까지 진격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미군이 압록강에 도달하자 국경 너머에서 침묵하던 중국이 움직입니다. 마오쩌둥은 미군과 국경을 맞대는 것을 지정학적 재앙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살리기 위해 무려 3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을 한반도로 쏟아붓습니다. 이른바 인해 전술의 시작입니다. 당시 미군은 오만했습니다. 맥아더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며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보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중공군은 미군의 항공 정찰을 피하기 위해 밤에만 산악지대로 이동하고 낮에는 철저히 매복했습니다. 11월 말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부근, 미군 최강의 부대라 불리는 해병대 1 사단 1만 5천 명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 제구 병단 12만 명에게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이 전투는 최첨단 화력과 압도적인 인간 병기의 충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등성이에서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얀 설상복을 입은 중공군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군은 포신이 달아올라 휘어질 때까지 포탄을 쏟아부었고 F-4 유콜세어 전투기가 네이팜탄을 떨어뜨렸지만 중공군은 시체를 밟고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기관총은 얼어붙어 발사되지 않는 극한의 환경. 미 해병대는 14일간 중공군의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고 120km의 얼어붙은 산길을 돌파해 흥남 항구로 철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미군을 쫓던 중공군 구병단은 동사자와 전사자가 너무 많아 사실상 부대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철수작전 흥남철수 덕분에 미군과 10만 명의 피난민이 함께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전세는 다시 뒤집혔고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다시 공산군에게 넘어갑니다. 일사후퇴 리지웨이 장군이 새롭게 유엔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며 미군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중공군을 밀어붙여 서울을 재탈환했고 1951년 여름 무렵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지만 이 회담은 무려 2년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포로를 강제로 북송할 것인가, 자유의사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휴전선 확정 전에 1m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3년의 전쟁 기간 중 이 휴전회담을 진행하던 2년 동안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백마고지, 저격능선, 단장의 능선, 38선 일대의 삼봉우리들은 거대한 고기분쇄기였습니다. 철원 일대의 백마고지 전투를 보십시오. 고작 열흘 동안 하나의 고지를 두고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좁은 삼봉우리의 양측이 쏟아부은 포탄만 30만 발이 넘었습니다. 산의 높이가 1m 이상 깎여 나가고 포탄에 파헤쳐진 흙먼지가 산을 하얗게 덮어 백마처럼 보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병들은 매일 밤 대검을 꽂고 고지로 돌격해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갈아 넣어 지도상의 선 하나를 밀고 당기는 무의미하고 잔혹한 학살전이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전쟁 수행 능력이 한계에 달했고 스탈린이 사망하며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1953년 7월 27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태로 총성을 멈춥니다. 1129 일간의 전쟁.
한반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 전체에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남북한 민간인을 포함해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전 국토의 80%가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시스템이 첨단 무기를 들고 대리전을 치른 가장 치열한 데이터 테스트장이었습니다. 인천의 기적도, 장진호의 참상도, 고지전의 핏빛 기록도 모두 그 차가운 체제 전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팩트는 이 거대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 오늘날까지 일시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과 프레임을 걷어내고 철저한 군사 무기 데이터와 지정학적 지표로 바라본 6.25 전쟁. 오늘 타임랩이 파헤친 이 처절한 전투의 기록에서 여러분은 어떤 팩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다음에도 교과서보다 치열하고 영화보다 잔혹한 팩트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